CIA의 모토 대부분의 국가에서 PL110 프로젝트. 미국의 유명 대학들은 이 사교 단체가 상류사회의 젠틀맨 클럽에서 파워 엘리트 그룹을 지향을 합니다. 3명의 대통령을 배출했을 뿐만 유명한 브라운스톤 템플이 있습니다. 이 사당이 있는데 해골에 입맞춤을 하고 발가벗고 레슬링을 합니다. 제로니모, 그의 실제 이름은 고야클라라고 합니다. 이 묘지에서 발굴을 해서 훔쳤다. 나치의 자금을 세탁했다. 조지 H. 셰프 주니어. 그가 이 사람이 누구냐? 이게 아주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로브맨입니다. 자, 오늘은 CIA와 스크램블스,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CIA 1947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본부는 버지니아주 랭리에 있습니다. 추산 인원은 21,575명. 네,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겠죠.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150억 달러에 이릅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전직의 국장, 네, 수장은 마이크 폼페이오, 현재 트럼프 정부의 국무장관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국장은 지나 하스펠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특이한 것이 전직이 패럴리걸, 법률 보조원입니다. 네, 변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법률 보조원. 근데 이제 CIA에 입사하고 난 후에는 아주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국장으로 계십니다. CIA의 모토, The Work of a Nation, The Center of Intelligence, 국가의 과업, 그리고 정보의 중심, 네, 이런 공식적인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비공식적인 모토가 있는데 이게 성경의 귀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네가 진실을 알려거든 그 진실이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이런 비공식적인 모토가 있다고 합니다. 주요한 업무는 방첩, 네, 그러니까 스파이를 막는 일이죠. 대테러, 그리고 핵,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 금지, 그리고 대외 정보 활동, 네, 국제관계, 이런 업무를 합니다. 언어 전문가, 그리고 특수전 전문가, 그리고 정보 분석가, 그리고 컴퓨터 IT 전문가, 이런 분야에서 다양한 엘리트들을 리크루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IA의 리크루팅에 관련된 영화도 있어요. 2003년도에 이 방영이 됐던 영화 리크루트, 이게 알파치노와 콜린 파렐이 나오는데 이 영화는 CIA의 리크루팅에 대해서 나오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CIA는 이 관련 업무를 FBI나 NSA, 국가안보국과 같이 공조를 해서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한국과도 많은 연루가 돼 있고, 그리고 현재에는 이 많은 국가, 아니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외 정보 수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나치에 대한 그 정보기관으로 있었던 영국의 M6전, 나치의 특수전을 담당을 했던 이 코만도스라는 이 부대, 특수부대를 모델로 해서 OSS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능을 담당했던 OSS는 이 1945년도에 트루먼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해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1946년도에 CIG라는 단체가 다시 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ORE, OSO 이렇게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분리가 됐고, 이 공공법, 그 당시의 공공법 이 81-110 이 조항에 따라서 CIG의 예산은 무제한, 그리고 정보, 그리고 이 업무 내용과 인원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의 형태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L110 프로젝트, 이것은 필수 외국인 이민자 처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나치의 주요 인사, 그리고 과학자들, 이 페이퍼 클립 작전이라고 해서 1945년도부터 1959년도까지 6,000명에 이르는 사람이 미국에 이주를 했던 그런 작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화 굿 셰퍼드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가 초기 그 CIA가 결성된 어떤 그 배경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그 예일 대학의 스컬 앤 본즈와의 관계도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대학들은 이 사교 단체가 있어요. 이 하버드 대학의 파이널 클럽. 왜 파이널 클럽이냐면 졸업을 하는 졸업 해당년에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남성과 여성이 가입하는 단체도 다르다고 하고, 이런 사교 단체의 유래는 그 영국의 그 상류 사회의 젠틀맨 클럽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클럽 하우스, 이 클럽의 하우스에서 여자도 만나고 술도 먹고 얘기도 하고 이런 이 사교 활동을 하는 그런 이제 그 사교 단체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고요. 지금의 젠틀맨 클럽은 이 스트리퍼가 나오는 태폐적인 술집을 통용하는 그런 명칭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1932년도에 윌리엄 헌팅턴 러셀, 이분은 의학자이면서 남북전쟁 당시의 군인, 군사 전략가입니다. 그리고 러셀 트러스트 협회의 수장입니다. 이분은 독일 혈통이면서 1930년도에서부터 1931년도까지 독일에서 공부도 하신 분이죠. 그리고 이제 법률가이자 정치가인 알폰소 테프트, 이분은 윌리엄 하워드 테프트 미국 대통령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헌팅턴 러셀과 알폰소 테프트 이 두 분이 스컬 앤 본즈를 창립했습니다. 스컬 앤 본즈는 초기에는 백인 프로테스탄트 이 단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인이면서 개신교도인 사람만 이 가입이 됐죠. 파워 엘리트 그룹을 지향을 합니다. 1938년도에 알 하세버그라는 유대인이 가입을 했고 1950년도에는 라비 잭슨이라는 흑인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1년도에는 여자도 이 멤버로 받아들였죠. 이제 성격이 조금씩 변모를 했죠. 3명의 대통령을 배출했을 뿐만이 아니라 존 캐리 상원의원, 스테판 스와츠맨, 오스탄 구스비, 해러드 스탠리, 프레드릭 스미스, 이런 쟁쟁한 미국의 학계, 정재계 인사들을 배출한 그런 단체로 유명합니다. 스컬 앤 본즈의 이 심볼을 보면 322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리스 정치가 그리고 현대 법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모스테네스의 사망 연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디어 아일랜드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사우젠 아일랜드 뭐 이렇게도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스컬 앤 본즈의 비밀 회합 장소인데 이게 러셀 트러스트 협회에서 소유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2000년도에 나왔던 영화 The Skulls 이게 총 3편이 있는데 이 영화에 보면은 스컬 앤 본즈의 성격을 많이 다루기도 하면서 이 디어 아일랜드에서 벌어지는 이제 굉장히 화려한 파티, 사교 파티가 나옵니다. 네, 굉장히 화려한 파티가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영화적 허구인지는 뭐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근데 이 디어 아일랜드에 있는 이 비밀 회합 장소는 1940년대에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하면서 현재는 아주 조그만한 오두막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스컬 앤 본즈는 1년에 신입생을 15명을 선발을 하는데 이 탭데이라는 이 특정한 날에 선발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스컬 앤 본즈는 다양한 인종, 여성도 가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본즈맨은 절대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즈맨이었던 이 레니 데이비스가 1968년도에 영감을 통해서 이 스컬 앤 본즈의 내용과 철학의 일부가 이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본즈맨들은 우리는 특별한 것이 없다. 그리고 어느 대학의 사교 단체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일 학부에서 이 공개했던 이 스컬 앤 본즈의 클럽 하우스를 보면 이 여타 이 사교 단체의 클럽 하우스하고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스컬 앤 본즈는 캠퍼스 내에 유명한 브라운스톤 템플이 있습니다. 이 사당이 있는데 툼이라고 부르는 유명한 이
이 장소가 있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아주 이제 비공식적인 얘기인데 여기에 도난당한 이 많은 해골들이 수집되어 있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내부를 이제 관찰했던 이제 이 증언자들의 어떤 얘기에 따르면은 툼의 내부에는 지하 사당이 있고 그 안에는 뭐 템플 기사단의 석상으로 보이는 이런 것도 발견이 됐고 초와 이 해골 이 관련된 의식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제 추정된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잘 알려진 의식이 뭐냐면 멤버들이 관에 들어가고 이 해골에 입맞춤을 하고 발가벗고 레슬링을 한다. 그래서 이런 기행들이 이 언론에 의해서 취재가 돼가지고 촬영이 돼가지고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뭐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 해골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그리스 여신 율로지아 이게 나방인데 이 그리스 여신에 대한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컬 앤 본즈는 이런 의식을 통해서 삶의 유한성이나 삶의 소명 이런 것들을 배운다,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언론, 호사가, 음모론자들에 의해서 이 스컬 앤 본즈에 관련된 많은 루머가 아직까지도 양산이 되고 있고, 그리고 구체적인 정보는 굉장히 또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미스테리라고 불려지죠. 네, 제로니모. 그의 실제 이름은 고야클라라고 합니다. 이 아파치 인디안의 마지막 리더. 그러면서 족장, 샤먼, 주술사,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러면서 전설적인 전사, 아주 용맹한 전사인데, 그렇게 된 계기가 이 아파치 부족과 이 멕시코군 간의 이제 전쟁에서, 멕시코군에 의해서 이 제로니모의 이 아내와 어머니, 딸이 아주 잔혹하게 살해가 됐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제로니모는 아주 용맹한 전설적인 전사가 되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아주 그 체포 당시에 미국의 기병대 5,000명과 이 아파치 부족의 35명이 이 마지막까지 투항을 했는데, 이게 아주 놀라운 일이죠. 미국의 군인들에게는 이 제로니모가 아주 용맹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대에는 이 심볼에 아주 인디언 문양이 많이 들어가 있고, 미국의 이 전투 헬기 중에는 실제로 아파치도 있죠. 그래서 미국의 공수부대의 그 낙하를 할 때는 이 제로니모라는 이제 구호를 외친다. 이런 얘기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래서 이 제로니모 이분은 이 1909년도에 오클라호마 포트실에 있는 교도소에서 폐렴으로 사망을 하게 되고 그 인근 지역의 묘지에 안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이 조지 W. 부시의 할아버지인 이 프레스카 셀던 부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시가는 3대가 본즈맨인 거죠. 이 조지 W. 부시, 조지 부시, 그리고 프레스카 셀던 부시. 이렇게 이 세 분이 전부 다 예일 본즈맨입니다. 그래서 프레스카 셀던 부시는 키가 190에 이르는 이 야구 골프에 아주 능통한 아주 만능 스포츠맨이었다고 알려져 있고, 노래를 아주 잘 부르는 합창단원이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이분이 1차 세계대전 중이었던 1918년도에 제로니모의 유골을 그 포트스의 이 묘지에서 발굴을 해서 훔쳤다. 그래서 예일대의 툼이라는 사당에 가져다 놨다. 뭐 이런 얘기가 이 과거의 자료들이 이제 발견이 되면서 이 제로니모의 후손이 1986년도에 이 유골을 반환하겠다는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예일대는 이 제로니모에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지 W. 부시의 증조부인 또 사뮤엘 프레스캇 부시라는 분이 있어요. 이제 이분은 버가이스트 캐스팅스라고 해서 철도 부품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랭크 로펠러나 로스차일드과도 연계가 돼서 막강한 부를 형성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이 프레스캇 셀던 부시는 미국의 대표 투자은행인 BBH라고 불리는 브라운 브라더스 해리먼의 파트너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유니온 뱅킹 코퍼레이션을 조직을 해가지고 독일의 철강 회사인 티센을 이용해가지고 나치의 자금을 세탁했다. 뭐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에 독일 정치계에 나치 사회당의 집권을 도왔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유대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 강제 노동으로 발생된 이 자금, 이익들을 미국을 통해서 자금을 세탁하고 이 자금을 독일로 송금했다. 심지어는 스탠다드 오일을 이용을 해서 이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를 통해서 나치 독일에 석유를 직접 공급했다. 뭐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런 관련 부분들이 미국 연방법원에 의해서 조사가 됐고 1942년도에 이 프레스캇 셀던 부시의 재산은 압류당합니다. 그리고 이 나치와 관련된 커넥션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코네티컷주의 상원 의원이 됩니다. 그 이와 관련된 모든 부분은 2004년도에 영국의 이 가디언지가 미국의 국립문서보관소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And a few days later, he's getting hammered by the press for some. He placed great value on a good joke. That's why he chose Simpson to speak. Humor is the universal solvent against the abrasive elements of.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네, 조지 W 부시의 아버지, 네, 이분이 2018년도 11월 30일에 서거를 했습니다.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는 유머는 인생의 큰 가치다. 이 많은 주변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Humor is universal solvent against abrasive elements. 이게 무슨 말이냐? 유머는 연마적 물질에 대항하는 일반적인 용해제다. 뭐 이렇게 아주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유머는 인생에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겠죠.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의 장례식은 아주 특이한 이 광경이 연출이 됩니다. 조지 W 부시를 비롯한 이제 많은 이 장례 연사가 끊임없는 조크를 합니다. 또한 거기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즐거워하고 웃는 굉장히 이런 이게 아이러니컬한 이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제 오히려 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장례식장의 모습이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의 그 어떤 철학이 담긴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매우 이제 훈훈하고 아름답게 비춰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아주 정확히 해석되지 않은 정보가 보여집니다. 오토 스코르체니, 이분은 나치 히틀러 친위대의 장교입니다. 전쟁 이후에는 아일랜드로 이주해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됐는데 사망 전에 증언을 하고 이런 사진을 공개합니다. 이 사진은 매우 이 단란한 그 아주 평범한 이제 가족 사진으로 보여지는데 이 사진을 공개한 오토 스코르체니 사진은 1938년도에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1년 전이죠.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조지 H. 샤프 시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니콜라 테슬라의 수석 조수이면서 독일 태생의 회계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테슬라 사후의 모든 특허를 탈취해서 모든 이익을 가져간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조지 W 부시의 할아버지인 프레스캇 셀던 부시다. 뭐 이런 얘기죠. 굉장히 이제 헷갈립니다. 그리고 조지 H. 샤프 주니어. 그리고 이 사람이 조지 부시라는 거죠. 41대 미국 대통령. 사진에서 해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당시 나이가 14살. 뭐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런데 이 사진의 중요한 거는 이 두 명의 인물이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마틴 보먼, 라인하르트 갤런, 그리고 이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생체 실험으로 악명이 높았던 이 의학자였던 요세프 멘겔레, 그리고 청년 시절에 오토 스코르체니 이 사진에 등장을 합니다. Deathbed Confession. 그러니까 이제 죽기 임기 직전에 했던 이제 고백이란 증언이란 얘기죠.
물론 일반적인 사람은 죽기 전에 헛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충격적인 이 사진을 보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굉장히 난감하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이 독일 태생의 이 셰프가가 이 본래 미국의 대통령을 배출한 이 부시 패밀리의 원천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프레스커 셀던 부시의 나치 커넥션, 이 확인된 나치 커넥션을 보면 이게 아주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뭐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네. 뭐 이렇게 공개된 자료는 이렇고요. 이 자료들을 보면서 CIA와 스컬 앤 본스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너무 방대하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것은 너무나 많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자, 긴 방송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 저는 로브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